두 개 보면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버전으로 그렸는데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이거보다 더 낫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지우는, 이레이즈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이럴 수가 나.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같은 그림 다른 그로 만들어내고, 여기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카를라하고도 비슷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동파나 이런 데서는 전원문학이라는 게 뜨기 시작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전원문학이라는 것은 돈 좀 있는 부르주아가 세컨 하우스 짓고 거기 가는 거지, 뭐 그게 그쪽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요것도 조금 버전을 약간 임프레셔니스트하게 그려서 요렇게 이제 그리는 상황이, 요거는 거지가 동양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일리아 레펜이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서 밖에서 이제 무슨 사회주의 활동했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식구들을 만나는 장면,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한 테마, 엔드 그리고 비슷비슷해요. 이거는 볼프가, 이건 일리아 레펜이죠. 이건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자, 요것도 보면 일리아 레펜이 이런 그림을 그려요. 이거는 소피아 황녀. 이거 누구냐면은 이반 5세의 누나. 이반 5세는 이반 1세 네제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일리아 레펜을 자기 아들 죽이는 거. 그게 이반 4세는 누구냐면 그 러시아는 세 사람이 있어요. 이반 네제, 표토르, 예카트리나 2세, 요 세 사람이 대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반 요 사람은 거의 루이 14세 정도 나요. 그러니까 1630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의 아들을 죽이고, 이 사람은 자식이 너무 많고 너무나 많은 그 자기 첩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을 못 믿는 그런, 그렇지만 이 사람은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절대군주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루이 14세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도 있는 이유. 근데 거기서 쭉쭉쭉 내려와서 이제 그 이반 5세가 내려오는데, 이반 5세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소피아 황녀, 자기 누나. 그리고 이반 5세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요 옆에 있는 표토르 1세, 자기 아마 사촌인간 지 동생인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소피아 황녀가 이제 섭정을 하다가 저거 이반 5세가 죽고, 이게 큰 장자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표토르가 얘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노프 황제가 다시 돌아오는 표토르 대제가 되는 게 그 이유. 자, 이거 보면 너파주가 이런 그림을 그려. 이거는 참 뭐야, 그 저기 노르웨이 화가 아니 스칸디나비아 누구더라? 잠깐만. 이게 너파주가 그린 건데? 아니에요. 아니야? 예. 요게 윌리엄 윈슬로 윈슬로 호머. 호머. 내가 왜 여기서 스테이크 보였나? 예. 제가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일리아 레핀. 레핀이에요. 레핀의 그 뒷모습이에요. 일리아 레핀의 뒷모습. 그리고 윈슬로 호머. 해변이라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일리아 레핀 맞을 거예요. 자, 요거 르파주 요래 그렸고, 자, 요건 아까 보여드렸고, 자, 여기 아주 유명한 잔다르크. 네. 네. 샤를. 자,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같이 연결되는 게 이 사이에 에델필드하고 같이 된 게 존 싱어 서전입니다. 자, 존 싱어 서전 들어보면 이 그림을 반드시 알아야 되죠. 누구? 누가? 벨라스테스. 자, 요거 가져왔어요. 서전. 자, 이 그림을 왜 가져왔을까요?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항상 늘 같이 비교하는 거. 공통점. 자, 요거하고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구성으로. 드가의 아주 중요한 구성이 시선 앤더 불균형적인 거. 비례적이지 않은 거. 되게 다르잖아요. 여기는 비어있고 스페이스 많이 만들죠. 스페이스 많이 만드는 게 특징이 드가죠. 그리고 이 사람의 시선이 완전히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전부 다 제각기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뭔가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 얘들이 왜 이 옷을 입고 있을까? 왜 이 옷을 입어야겠는지? 왜냐면 이 사람은 되게 부자의 보이의 패밀리가. 이 사람 집이 프랑스 자기 아파트인데 이런 거실 정도에서 놀이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일반 아파트하고는 달라요. 프랑스 아파트는. 보통 뉴욕도 마찬가지잖아. 아파트가 거의 200평, 300평이라 그러면 보통 집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대저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는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래 있는데 얘가 그 보이트가 자기 친구예요. 서전트하고. 그 서전트가 내 그릴라라고 했는 건지 이 사람이 그려달라고 했는지 그건 아직까지 안 밝혀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렸을까? 근데 존 싱어 서전트가 이렇게 그리는 그림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벨라스케스에서 나오는 이런 뭔가의 구성적인 요소를 굉장히 참조를 했다라고 나와요. 그쵸? 그렇게 보이죠. 그죠? 두 번째, 드가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데 별로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드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구성 자체가 이 벨라스케스의 이 시녀들은 조금은 다른 경향이 있지만 굉장히 짜여져 있는 대로 의도대로 거기에 탁 서 있어요. 근데 얘는 요렇게 서 있으라고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저것들이 자연스럽게 있는 상황을 탁 땡겨냈는지 드가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탁 땡겨내잖아. 요런 거. 야, 너 고모님 너 이렇게 서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있죠라고 해가 자기가 밖에 나가서 있는데 탁 들어오니까 이런 장면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는 커피 마시고 있다가 탁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든지 뭔가 그런 어떤 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을 자기는 계획을 하는 거죠 벌써. 그러니까 의도되지 않는 그 우연적인 찰나를 의도성스럽게 영혼으로 끌고 오는 작업을 잘하는 게 드가라고 했다. 이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볼게요. 이 항아리 자체가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크죠. 예. 근데 이거를 앞에다가 전시했다 그러죠. 왜냐? 예. 그렇게 기부를 했으니까. 왜? 엄청나게 부자니까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얘는 14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가 4살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거는 별로 이름이 다 있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시선 자체가 있었을 때의 이 느낌은 애들이 애들스럽지 않잖아요. 예. 놀이하는데 이거 놀이하는 거 아니겠어요? 놀다 온 거 아니에요? 안 놀다 온 애들이 갑자기 야 너 옷 입고 오려면 이렇게 오는 것도 되게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둘이 큰 애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멘탈리하게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게 아마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거는 오픈을 안 시키겠죠. 근데 이 집에 가풍기도 하고 그 패밀리들이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는 우리도 프라이빗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그림에서 나오는 그 저는 존 싱어 서전트의 그 뭐라 그럴까요? 아카데미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가 더 가지긴 어떤 그런 상황에서의 그림이 앞으로 나오는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보통 벨 에포크에서 나오는 콜티잔이나 이런 거를 그리는 화가들하고는 완전히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보여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주로 많이 비교를 하나 봐요. 왜냐 이 두 개의 그림 크기 사이즈도 비슷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존 싱어 서전트가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예. 아무튼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은 난 걸로 보면 이 사람 베니스에서 났어요. 이 사람 그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성공회 쪽에 있는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이제 엄마가 이게 큰 딸을 놓고 났는데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아버지가 안고 왔어요. 그래서 베니스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 다 돌아다니. 그래서 이제 베니스에서 얘를 낳았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 사람의 특징은 4개국어를 한단 말이에요. 이탈리아 말도 하고 그 프랑스 말도 하고 독일 말도 하고 이러니까 영어도 하니까 얘는 뭐 글로벌이 될 수밖에 돼 있으니까 온 동네 다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그림의 특징은 그 당시에 있었을 때는 돈 좀 될 만한 건 다 붙어요. 기부인들. 뭐 그럴 수밖에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를 밀어주는 그게 수입원이면은 안 할 이유는 없죠. 그걸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작이 나온다는 것은 보이가 예를 들어서 야 너 얘 그려줘라고 했을라도 하더라도 이런 구성을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데 왜? 이거는 애를 사빵띠의 부인처럼 그림 만들어주면 되는데 르누아르 그림도 봤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 르누아르 그림도 보면 한쪽에 몰아놓고 한쪽에 비공간을 만들어놔요. 근데 자 구석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정물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정물화를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비평가는 완전히 개쓰레기로 봤단 말이에요. 왜? 처음에 이거 사롱에 냈을 때 1877년에 냈단 말이에요. 그 샤팡티의 부인이 자기 남편을 통해 가지고 힘을 좀 썼거든. 그래서 된 거지. 안 그랬으면은 요걸 바가지로도 먹고 안 될 뻔했는데 이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비평가는 야 꽃 그림은 참 잘 그렸다라고 얘기한다. 그런 것 자체는 어떻든 살롱이라는 자체가 이때 이 나이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살롱을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저 사람하고 내하고 다이다이로 붙어가지고 그림 사주고 그려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럼 살롱에 나가야지 이름이 알려지면은 우리가 똑같이 곡을 받고 유명하게 자꾸 노출이 돼야 이제 자기네들이 성공한다라는 개념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대단히 쉽지 않고 절대로 확실한 것은 그 가문에서 이렇게 그려줘라고는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렸잖아. 소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볼까요? 더 가까이 보면 얘 보세요. 얘는 얘를 안 봐요. 안 보고 어디를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가 생각하는 어떤 거는 공허함의 무관심에서 나오는 약간의 만해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눈을 보세요. 얘가 아까 우리가 봤던 루벤스에 나오는 클라라의 모습이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시무룩해요. 애들 요 나이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표정이 밝아요. 밝죠? 존 시너 서전트의 램프하고 백합 같은 그림 뒤에 나오는데 걔네가 천진난만하단 말이에요. 천진난만한 그림이 안 나온다는 것은 뭘까? 얘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그 집에 보이의 저기 엄마 부인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는 없겠죠. 자, 얘 볼까요? 이게 결연에 차 있는 내 인형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는 이런 욕심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강박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애한테 있는 애한테서 나오는 표정이지 아주 자연스러운 애한테서는 저렇게 나올까요?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떻든 얘도 보면 둘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매 중에서 큰 자매 얘들은 원래 친하잖아요. 애들은 애들이지만 얘들끼리는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애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르르 웃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무룩하게 있다는 자체. 결혼 생활도 그닥 그렇게. 자, 존 시너 서전트의 두 번째 작품이에요. 자, 원래 이 사람이 흔하게 보이는 그런 그림들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구성을 보세요. 그죠? 아까 제 보이 패밀리하고 비슷하죠? 한쪽에 몰아놨잖아. 자, 이 그림을 보면 만의 그림에 드가가 그렸던 부부 초상화에 한쪽 귀퉁이를 잘라놔버렸잖아요. 여자를 구석에 집어넣어서 잘라버렸어요. 이거는 드가적인 측면이 아니면 이래 안 나와요. 그래? 대단하지 않아요? 이때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거는 글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히스패닉이에요. 이 히스패닉의 엘 자로라는 건데 이 그림에서 나오는 음악스러운 자연스러움이 얘만한테 쓰면 나왔을까요? 히스패닉에서 같은 히스패닉을 하더라도 마네하고 드가가 다르잖아요. 근데 마네는 아주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투명성이고 그리고 굉장히 직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이 사람한테는 있는데 드가한테서는 역동성이나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격렬함도 있고. 근데 이것은 그 이상을 뛰어넘으려고 지금 자기가 몸부림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이보세요. 드가는 이렇게 안 그렸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 사람이 구성적으로 드가 같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드가는 그런 발레리나를 엄청나게 그 사람은 몇백 점을 그렸단 말이에요. 습자까지 다 치면. 근데 이 사람은 딸랑 거 몇 거 없어요. 전부 다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이 보세요. 이 발레리나에서 이렇게 줄이 흘러가는 그런 모양 있죠. 이게 나오잖아요. 흐름이. 이런 거는 이거는 백발백중 이거는 드가가 아니면 안 된다. 보세요. 그죠? 이 관절 꺾인 모양하고 이 모양 보세요. 이거는 베르메르 생각나잖아요. 예.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예. 꽃이가. 그렇죠? 예. 저는 목걸이보다 이게 더 낫더라고요. 이 사람도 그 웹 인 웹 페인팅이라 그래요. 마르기 전에 바로 칠해버려요. 그게 알라 프리마예요. 예. 프란츠 할츠하고 같이 나 베르메르도 그거 했어요. 왜냐하면 베르메르가 딱 이렇게 점으로 찍었어요. 이렇게
귀걸이를. 다 칠하면 저렇게 반짝이가 안 나와요. 점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자체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까지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베르메르 다음으로 봤어요. 자,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참 변신의 그 귀재죠. 엘워러, 화가. 이 사람 되게 친해요, 부인. 이 사람도 그런 연약한 화가들이에요. 이건 모네예요, 모네. 이게 서전트가 그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참 변신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H. 모네는 원래 자화상이나 이게 누가 잘 안 그려져요. 르누아르도 거의 안 그렸어요. 굳이 그렸다 그러면 마네가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아니면은 배 안에서 지가 그렸던 그런 것들을 그리지, 자기 스스로가 모네의 자기 자화상을 그린다? 그건 거의 없어요. 잘 못 봐요. 근데 그려줬어요. 누가? 사전트가. 헨리 제임스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테오도르 루즈벨트. 자, 요 사람. 딱딱 퍼치라는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꽤 유명해요. 그쪽에서는.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그렸어요. 붉은색으로. 이것은 뭐냐면 교황의 그 당시에 우리 붉은 옷, 팝이 기억나죠? 네. 그죠? 이노센트하고 이래서 벨라스케스가 네. 그 영향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존 싱어 서전트의 스승이 카를로스 듀란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아카데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보면 주로 뭐 레옹 보나 무슨 장레옹 제롬, 슈바넨 이런 카바넨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밑에서 그림을 배웠는데 너 이탈리아 가서 스페인에 가서 벨라스케스 꼭 봐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색을 되게 좋아해요. 여자도 이거 그랬단 말이죠. 딱딱 보시면 이런 생각이. 원래 이 사람 잘생겼어요. 영화 배우 같아요. 이쪽. 이 사람이 결국은 먼저 그랬어요, 이거를. 자, 다음 나온 게 이제 마담 X잖아요. 우리 흔히들 무슨 그건 뭐 별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검정호. 그건 뭐 그래 뭐 할 건. 근데 그게 막 대단하게 메트로폴리탄에서 막 그런. 어떻든 볼게요. 자, 이 사람을 먼저 그렸어요. 그러니까 마담 X를 그릴 때에 그 사람은 떴어요, 벌써 이미. 아주 유명한 은행 부자였어요. 저거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그 프랑스에 있는 살롱게하고 우리 이제 그 베르프켄 그 야블란스키의 와이프인 경우에 베르프켄도 그 미네에서 살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쪽으로 이제 베르프켄 했고 자기 남편을 띄우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냥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서 사업하는 쪽으로 이제 살롱을 했겠죠. 아주 약간 이지한 여자였다라고 알려져 있어.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아니라 그러죠. 왜냐하면 아주 이제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마담 X가 그런 사람이죠. 어떻든 이 사람도 쌈성이 있어요. 예. 마담 X하고. 예. 그건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약간은 그런 얘기.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혼자 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산부인과적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이제 비뇨기과 수술하다가 뭐 썸씽이 있어서 뭐 좀 잘못돼서 문제 생겼고 암도 뭐 잘 진단하고 뭐 등등등등 뭐 이 사람 좀 유명해요. 요렇게 이제 서전트는 그렸고 제일 처음에 그림이 이랬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살롱에 제출할 때에 여사무사에서 이름은 안 밝히고 마담 X로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너무 노골적이다. 살롱에서는 너무 새끼 뭐 이러니까 이 사람 열받아서 런던 간 게 이 얘기에 다예요. 근데 막 난리가 나요. 왜냐면 다시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데 뭘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뭐 대단한 거를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여러 화가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요. 실제 생기는 게 이제 아베뇨가 이렇게 생겼어요. 고추가 자기 남편 이름이고 아베뇨가 원래 이름인데 레브리코도 아니고 되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든 그래요. 그 사전트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냐면 이렇게까지 이제 그린다고 한 몇 년 동안 스케치하고 막 수치하고 막 한복해. 그 전에 이걸 그려요. 건배. 오히려 저는 이 그림이 더 잘 그렸어요. 이건 샤를 르브랭이 생각나요. 샤를 르브랭이 아니라 그 누구예요? 뽕바다르 부인 앙뚜아네트 그렸던 여자가 누구죠? 브랭.
비제불.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코가 이렇게 생겼고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존 시너 서전트가 뽀샵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글쎄 지금 메트로폴리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 거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트가 이렇게 그렸어요. 대생할 때는. 근데 실제 그릴 때는 안 그리더란 말이죠.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이때 보더라도 그죠? 수차 그릴 때는 이래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돈나도 이제 막 곡을 내더라고. 2021년도에 마담엑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인기가 있는지. 오마주하는 또 영화 헐리우드 배우가 있잖아요. 시상식에서. 그러니까 니콜 키드만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원래 서전트는 이런 따뜻한 사람인데 그런 휘말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서전트가 원래 결혼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썸씽이 있었을 것 같아. 되게 그 좋아했다든지 아니면 그 마음속에 좀 품을 수 있잖아요. 그 이게 누구냐면은 그 드가가 모리즈에 대한 어떤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역시 스페인에서 나오는 벨라스케스의 냄새는 치울 수가 없다. 자, 이건 자, 이게 들어가는 이제 가는 길은 끝까지 갈게요. 거리의 여자, 콜티잔. 이거는 베니스의 콜티잔들이에요. 베니스 콜티잔은 프랑스의 콜티잔하고 달라요. 네,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애환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짠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무심하게 이렇게 돼 있는 우리 위트롤로 수잔 발라통의 아들인 위트롤로 그림도 생각이 나고 그림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나이들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확실히 드가의 생각이 나. 이거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제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장베로예요. 장베로가 누구냐면 이런 콜티잔 이런 걸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때 벨 에포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서 상류층이 그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즐기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이 그림도 장베로가 그린 거예요. 둘이 만나는 그림도 있죠. 그렇죠? 다시 볼게요. 그리는 그림인데 존 시너 서전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의도가 살짝 웨이팅 기다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들어있죠. 자,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자, 요 그림 보면은 이거는 거의 드가 그림이에요. 이 사람은 드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콜티잔을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드가의 이런 오페라하고 이런 거하고 많이 다르죠. 드가는 그런 식으로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미학적으로 접근했고 이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아트 포아 예술을 위한 미적인 거 이런 거 그러니까 the beauty the beautiful the beauty가 아니라 the beautiful을 추구했다는 거죠. 또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형적인 콜티잔의 그림들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선명하죠. 장베로. 여자판을 아가씨.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날 제가 프로네르라고 그랬죠. 이렇게 남자들이 약간 이렇게 쉽게 말해서 멍 때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제 노는 논팽이들 그런 사람들. 그 여기는 콜티젠 등등등등. 이게 사회상이었고 이 모자 패션 이런 것들은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르세요. 이렇게 이 카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말 시키고 이렇게 했대요. 자, 이때도 좀 더 카페. 이게 이제 앙리 제르벡스. 아까 제 그림하고는 조금 다르죠. 조금 요 사람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 구성적인 면보다는 약간 더 이렇게 디테일한 사건 중심으로 들어가죠. 장베로는 드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구성적으로 약간의 예술적인 성화를 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움을 추구를 했고 이 앙리 제르벡스는
거의 리얼리틱하지만 더 디테일하지만 그 사건 중심에 있어가지고 콜티잔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장면이 있던 것을 잡아내는 그 탭이라 그러면은 다큐멘터리가 그 2580 갖다 대는 거죠. 이게. 그죠? 이런 그림들. 여기 전체가 다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불륜이죠. 그죠? 할아버지, 손녀. 그러네. 예쁘게 그렸습니다. 제리 백슨. 자, 이게 제일 유명한 그림. 예. 롤라. 예. 마리. 이 사람은 아주 부자의 롤라야. 이 드미시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자기 모든 재산을 이 여자한테 주고 이제 아주 격렬한 액션이 있었고 그 다음날 이제 뛰어내리는 거예요. 예. 죽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벨 에포크 시대에서의 그 데카당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강했으니까 그런 거를 표시하는 소설을 그대로 원작을 표시내는 거죠. 이게 보면은 뭐 등등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줬다라고 그러고 뭐 이 사람이 울고 있는지 안 울는지 그건 뭐 제가 알 바는 아니고 어떻든 이런 상황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미학적으로 누드적인 측면도 가미를 했고 그 상황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이게 자극적인 것도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카페 앤드 공원 같은 거를 이렇게 했고요. 자, 파티에서 돌아온 코티잔이고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 차이로 보면. 그렇게 좀 젊은 친구고 여사모사에서 투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자, 이게 제리백스가 그렸는데 드가의 댄스하고 똑같나요? 다르죠. 드가의 마다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내용의 댄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볼까요? 제리백스도 나나를 이렇게 그려요. 나나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거 1877년도에 그래요. 마네가. 이게 목모주점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나나. 뭐 알 필요는 없고 어떻든 요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 후원자예요. 늙은 아저씨.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다음 버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그래요. 여기에 스트링 있죠. 코셋에 선을 여자가 당기고 있어요. 마네가 대단하잖아요. 마네가 1883년도에 죽어요. 요 그림이 77년도, 78년도에 이제 마지막 때 죽어요. 그러니까 마네가 이때 그렸을 때하고 이때 그렸을 때가 다르잖아요. 그림 모양이. 이때는 그림이 굉장히 빨리 그리잖아요. 이게 지금 막 그냥 진행되는 속도가 빠른 분놀림이고 이건 차분한 분놀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네의 후기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 베르하르트의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지금으로 보면 김지미가 됐죠.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그립니다. 네. 볼게요. 베르나르트. 네. 볼히니가 그랬어요. 자,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달라요. 그거는 그냥 잠깐 보시라고 제가 가져왔어요. 클레아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되게 화려하게 그렸죠. 이거는 화려하게 안 그렸죠. 네. 이거는 그 루이스 아베마라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그 여성 화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뭐 모리조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브라크몽, 그리고 메리 카셋, 그리고 저 누구야 그 마네 제자 이름이 뭐죠? 그 있죠. 아무튼 이 루이스 아베마도 여잔데 고 나이 또래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남장을 하고 다녀요. 루이스 아베마. 어떻든 그런 화가가 있어요. 이게 르파주가 그린 그림이에요. 굉장히 사실적이죠. 베른하르트가 이래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르죠? 그게 다르죠? 그 스티븐 알번스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벨지의 화자인데 되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죠? 이게 그 같은 여배우 그림이에요. 그렇죠. 베른하르트. 그래. 다시 잘못 생겼어.
자,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가요. 예. 예. 알아픈. 이거는 그 그로로시라 그래가지고 네. 약간 그 아카데미 화가인데 절충주의 쪽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는 화가.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화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렘바크, 폰 렘바크 그림이에요? 이렇게 베어하르트를 그래요. 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다 봤는데 이 사람을 되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조각이에요. 예. 뭐 그닥 그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장내용 제롬이에요. 아주 그 아카데미즘의 정수라고 하는 분이 아주 드라이하게 이렇게 자기가 조각.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조각이나 뭐 회화나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걸 가졌으니까. 자, 이게 마지막 그림. 장내용 제롬이 이렇게 그랬어요. 이 사람도 나이 드니까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림은 이렇게 누구든지 간에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장내용 제롬이 보여줬다라고 저는 봐요. 인상파 냄새가 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누가 이게 장내용 제롬이라고 전혀 얘기하느냐. 모르겠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그때 그 상황이 이래서 그랬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이게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가 된다라는 것도 운명이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운명이지만 그게 어떻게 되었든 누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부류가 있었겠죠. 옆에서 스포트를 해서 전혀 돈 걱정 안 하는 더가처럼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렇게 그렸을 때에는 자기가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직면하지 않으면 그림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돈에는 걱정을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풍파를 만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 없이 댐비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대작으로 이어질 텐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 그건 사회, 정치, 사회, 경제가 같이 맞아떨어져서 내하고 어찌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뭐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는다 그래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자체가 이게 예술가에 대한 것은 조금은 남들보다는 약간 너그럽게 다른 경제적인 가성비라든지 이런 걸로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환상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과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화가들이 지금까지 얼핏 살펴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화가들이었는데 전부 다 거의 한 3, 40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이제 되는 거는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럽에 가면 그 모든 뮤지엄에 가면 다 있는 화가들이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막 주된 주인공은 아니고 격가지에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서 이 사람은 우리 보통 그냥 만회하고 이런 거 보러 왔으면 상설 전시회에 있어 특별전시하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그림은 좀 잘 그리는데 이런 그림 예를 들어서 이제 젤백스 같은 롤라 같은 거 이런 건 워낙 많이 보니까 이런 거구나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앞서 보여드렸던 뭐 베른하르트의 그림 중에서 초상화문 이상한 것들 끌어놓으면 이런 거 누가 그렸을까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안 보게 됐는데 이제 그런 종류의 화가들이죠. 그러나 그걸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여러분들은 안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 그림을 안 이상은 이거 그냥 넘어가서 좋은 것만 맛있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술이 계속 성공하고 발전했는 거잖아요. 그 장내용 제롬이나 샤바넬이라든지 부그루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 꾸르베가 있을 수 있고 바로크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인상파는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흘러가는 역사의 하나의 전환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파운더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깃대 메고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높게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을 높게 평가 안 하게 되면 누가 그림을 계속 그리냐.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림이 이제 퇴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옛날에 이제 그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는 거의 식당 같은 거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100명이라 그러면 화가가 300명이었다고 하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주위에 화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직업군보다는 되게 적어져 있다는 거.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입장도 되고 우리의 입장에서 좀 잘못된 어떤 정책이지만
여하튼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고 많이 이제 좀 양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 퇴행되어 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미술을 안 볼 수는 없으니 그렇다고 퇴행되면 이제 현대 화가들이 안 그리면 죽은 사람들 그림들 다 불태우는 건 아니잖아요. 저기 있는 구겐하임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 세대가 다 없어져도 그 구겐하임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그림은 렘브란트는 계속 있지만 현대 1960년에서 70년에서 살아가는 애들 그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별로 그런 애들이 별로 없으면 그럼 2020년도에 태어난 애들이 그림을 별로 안 그리면 그때 그림들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그 더치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가면 그 베르메르가 1630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1667년 그 이후부터는 그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망하는 시절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영국하고 프랑스에 한 방 두드려 맞고 난 뒤에는 별로 없어 이제 그림을 요구하는 사람. 그래서 더치의 골든 엣지는 그때부터 막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화가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런 시절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음 세대가 몇십 년 있다가 다시 누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림을 그릴지 그건 아무도 장담을 못하지만 확실한 거는 그 주가가 자꾸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이 화가들이 그닥 그렇게 많지 않으니 여기 있는 갤러리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갤러리들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자꾸 이렇게 붙이게 된다.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을 저는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림을 사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니 그 아까 제 웨이먼트 이런 그림이 하나 50억이라면서 그걸 어떻게 사야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그림을 한 넉 점 봤죠? 그러면은 넉 점이면은 50억이면 200억어치 받자.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리다시피 이 카메라 이런 기술들이 너무 좋아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가 걔들이 사진을 정말로 절대로 구분 못하는 정도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찍어서 그걸 안에 이 유리판을 붙여서 그려놓을 수도 있어요. 몸판은 다른데 보관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 그림은 우리가 가짜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진짜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활할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 기술력은 계속 높아지잖아요. AI도 나왔는데 이제 뭐 카메라 없겠어요. 그러되면은 원판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후원으로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커나가는 그 비기너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하더라도 대가들 그림은 적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78개 나와요. 선생님 아까 걔 데리고 있는 여인 일리아 레핀 그림 맞아요. 그쵸? 제가 착각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봐도 클리어의 그 마리가 바닷가에서 그 그림 보고 그치.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리아 레핀이 잘못했습니다. 저런 그림을 그린 경우가 네. 되게 드물어요. 아주 서정적으로 일리아 예, 레핀 예, 그림을 안 그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특이한 거를 잡아내서 이제 윈슬 홈하고 둘이 붙였는데 일리아 레핀이라는 사람 자체의 이동파가 러시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그런 사람 왜냐하면은 우리 저번에 한전에서 이제 한전족에 가보면 아카데미거든요. 예. 거기에서 러시아 그림 했죠. 예. 그래서 제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보니까 그 이동파 그림은 하나도 없어. 그 이제 후손들이 그림을 그렸더만. 그 뭐 무슨 비치가 세컨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 있는 게 보니까 여기에서 딱 오다가 팍 막혀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 확 터나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왜 그러냐면 소셜리스트 리얼리즘에서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애들이 스탈린이나 이런 애들이 그것만 유지를 하니까 게르하르트가 그림을 그거밖에 못 그리듯이 여기서 벗어나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건데 저는 원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술적인 생각이 이동파가 있기 때문에 다음 부르침은 저는 러시아라고 봐요. 러시아가 장난하는 게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한계에 이제 봉착을 한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그 청기사들이 와서 이제 그 청교도들이 와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늘어봐야 항상 그 안에서만 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반짝 컸다가 여기 닿고
영국은 좀 이제 하고 있고 독일은 워낙 쟤들이 특이한 민족이고 그거하고 비슷.